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여의도 펀더밸류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반도체가 반격을 시작했다. 네,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네,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대장이다. 그렇죠. 뭔가 반도체주의 꿈틀꿈틀거림이 연초에 전혀 예상치 않던 반도체가 시장의 리더로 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그 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폭스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죠. 12월만 해도 YY로 48%나 증가하는 그러한 실적. 결국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흥행, 이 모든 것들이 이 변화하는 그러한 시장, 이제 기대감으로 갔다가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사람들을 서서히 흥분시키기 시작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8% 넘게 오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삼성전자도 방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8.4조? 제가 언뜻 뉴스를 보니까 새벽에 발표했는데 8.4조 정도. 8조가 깨지면 어닝 썩가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닥에 사서 그 다음에 가장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그 전략이 가장 맞죠. 네, 이 사이클이 맞습니다. 네, 취임식 전까지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다. 오늘의 핵심은 젠슨 왕이 이제 CES 2025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미래의 먹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양자 컴퓨터, 로봇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따라서 제가 최근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로봇, 양자컴이 이제 많이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라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로봇주, 반도체주들은 우리가 한두 종목은 사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하루의 짧은 결론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0.1, 나스닥이 플러스 1.13, S&P 500 플러스 0.54. 올라가다 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이 끝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미국을 흥분시킨 것은 대만의 폭스콘이 공개한 4분기 실적이었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들고 있는 대만 폭스콘은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2조 1,3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만 해도 매출이 42%나 늘며 시장 예상치 4분기 13%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을 크게 상회를 할 정도로 12월 달에 대박을 쳤죠. 폭스콘은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에 사상 최고치 실적을 냈다. 이렇게 실적 발표 IR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이 크게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등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이상 오르면서 150달러 선에 가까이 왔죠. 엔비디아는 130달러에 사서 150달러에서 파는 왕복 달리기, 박스콘 트레이딩이 답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1년에 두 번만 해도 50% 나온다. 따라서 150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익 실현을 좀 해줘야죠. 브로드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다음에 AMD, 퀄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AMD 약자죠. 네, 브로드콤,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이간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슨왕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요. 비트코인의 최다 보유 기업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20억 달러를 자본 조달해서 이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도 아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스트링 TV 서비스 기업인 푸보 TV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 디즈니 또 훌루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주가가 260%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푸보하고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인 훌루가 서로 합병을 한다는 모습 때문에 푸보가 260%나 상승하는 모습. 이게 이제 푸보의 주가인데 푸보 TV가 4.7달러까지 거의 1달러 후반대에 있다가 4.68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와,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하죠. 오늘 한국 이런 콘텐츠 업체들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경제 상황과 패드의 금리 인하 속도 변화 가능성에 이제 주시를 하고 있죠.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는 익명의 소식통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인상 정책을 보편 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덜한 그러한 특별 관세,
툭툭 집어가지고 선별적 관세로 나오겠다, 이 전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선거 전부터 나는 보편 관세를 뭐 때리겠다라고 했던 것들하고 좀 이배되니까 부인을 했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선별적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정책 축소 가능성을 근거 없는 보도라고 일축했지만 시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반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서비스죠. 네, 56.8로 전월치 56.1보다 높아지면서 3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시 서비스 경기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미국 노동부의 9인 이직보고서, 졸투보고서 나죠. 오늘 저녁이죠. 또 8일은 연방공개위원회 FOMC의 12월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 잔챙이들, 중박 정도의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죠. 10일에 발표될 12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죠.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위험전사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정을 찾고 있죠. 달러 지수도 약해지고, 다음에 WTI도 약해지고, 금리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달러 강세가 꺾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꺾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바탕. 한국이 지금 YTD로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1등을 달리고 있죠. 네. 트럼프 보편 관세 폭탄이 전면 수정이 될 것 같다. 네, 이 이야기는 시장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전 논의에서 트럼프 팀이 생산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 몇몇 핵심 분야의 관세 대상 품목이 크게 집중될 거라고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감세가 아니라 찝어서 콕콕 찝어서 하는 집중 관세가 된다는 거죠. 선별 관세. 선별 관세에는 방위 산업 분야에 관련된 강철, 알루미늄, 구리 등의 원자재와 주사기, 바늘, 약병 등 의약품 재료가 포함된 의료 분야, 그리고 배터리, 히터류,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된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관세가 성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나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을 때리면 뭐든가 또 사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긍정적으로. 따라서 주사기, 바늘, 약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철, 알루미늄, 구리는 좀 뭐 미국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패널 이런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우리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우리들에게는 좀 인상 깊게 보이는 종목인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로봇과 반도체 두 개만 사가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트럼프 당선 공식으로 인증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10만 달러를 탈환을 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을 개발할 가능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인공지능과 로봇, 오토모티브, 옴니버스 관련 인사이트가 담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연설물 초안에 젠슨왕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 투자를 할 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젠슨왕의 CES 기조연설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죠. 그만큼 이 세상의 IT의 변화,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젠슨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관심이죠. 엔비디아 젠슨왕은 또 기조연설에서 AI 다음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할 것이다. 젠슨왕의 기조연설에 때문에 아이언큐, 리게티, 웨이브 뭐 이런 종목들이 CES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시장에서 한번 선반영이 됐죠. 막상 이야기를 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해서 또 파는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는 올라올 때마다 좀 이익을 좀 실현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젠슨왕의 이번 기조연설은 또 다른 엔비디아의 야심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0만원까지 가야죠. 기조연설 무대에 젠상 CEO와 로봇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젠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로봇 이 두 가지를 핵심 산업으로 HBM 다음으로 미래를 먹을 거리를 이미 자기는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방향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장 키포인트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 관세 축소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 가짜뉴스다. 그러나 좀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캐나다 총리 트리두가 사임을 했네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US 스틸 인수 불허는 부당하다. 일본 제철이 바이든을 제소했다. 젠스랑 CEO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가 $150를 돌파하고 있다. 미국 12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 50.4. 트럼프 당선 공식 인증으로 비트코인 상승 102,000달러. 연준의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직을 사임하고 이사직은 유지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네요. 댄 나일슨,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현금 비중을 나는 확대한다.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분이 N7 같은 종목들을 아주 강력하게 매수 주장을 했는 메타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사신 분인데 이분이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 다르죠. 네. 이제는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 4분기는 상승장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식시장 주가 움직임을 좀 봅시다. 달러 0.65% 하락 108.095. 원달러는 1461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워낙 강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270 0.9bp 하락. 10년짜리는 또 올랐는데 4.620, 2.5bp 상승.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다. 베어 스티프닝은 장의 끝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중국 때문에 올랐던 WTI도 0.57% 하락하며 73.54달러. 천연가스도 4.99% 하락하며 유럽의 네덜란드의 더치 TTF 내추럴가스 선물 가격이 47.145 유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쭉 올라가다가 하락하면서 그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0.66% 상승, 테슬라 마이너스 1.79. 지난 금요일 8%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익 실현 차원 단계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팔란티아 마이너스 5.25. 팔란티아는 사야 되죠. 네, 사야 됩니다. 아이언키 4.94% 상승, 50달러를 드디어 찍었네요. 네, 팔아줘야죠. 50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영역이다. 리게티도 3.21% 상승. 조비 에비에이션도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좀 하락해서 0.26%. 엔비디아 3.51 상승해서 149.54. 이제 좀 올라갈수록 팔아줘야죠. 13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애플은 플러스 0.5, ARM 5.45 상승. 네, ARM이 아주 최근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강해 보입니다. AMD도 2.73% 상승. 울타비티 마이너스 0.17,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2.19, 마이크론이 10.59네요. 네, 8%가 10.59. 거의 100달러까지 올 정도로 오늘 반도체주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TSMC 5.9에서 220.95달러. 대단합니다. 비트코인은 102,017.8달러. 네, 드디어 10만 달러를 또 넘어갔네요.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었죠. 네, 두 번째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연초 시장이 예상치 않는 반도체에서 수급과 관심이 터지면서 상승의 리더로 등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정적 실적 전망에도 이를 극복하며 리더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과 매수가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SK하이닉스가 탄력성은 더 있어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이니까 삼성을 사서 지금 56,000원 정도니까 65,000원에 팔면 되지 않을까. 반도체는 부정적 실적에 사서 긍정적 실적에 파는
전통적인 매수 매도 순환 매매 패턴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로봇, 양자 컴퓨팅 등 식지 않는 열기로 인해 미래 먹거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야, 특히 로봇에 대해서는 자리를 깔아야 된다. 네, 사야 되죠. 네. 오늘의 매수는 심플한 전략만이 필요하다.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컨텐츠 섹터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데 다 살 수 없으니까 로봇과 반도체 이 두 가지 섹터만 강력하게 좀 사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폭스콘, 반도체, 젠슨왕,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로봇, 뭐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개인 투자자를 하고 계신 분 중에서, 집에서 하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같이 모여서 주식을 공부하고, 그렇죠, 그냥 공유방처럼 함께 공유를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8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6명이 지원을 하시고 2명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을 내고 모여서 출퇴근을 하면서 뭐 기업 탐방, 세미나, 주식 공부, 다음에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주식방을, 주식 공부방을, 공유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에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수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